안녕하세요, 이명찬입니다. 만나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기계, 재료, 화학 직무 분석으로 입사 지원서를 한 방에 끝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은 어떤 자기소개서를 원할까요? 그것을 대답하기 전에 다른 질문을 먼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커뮤니티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한 아기의 엄마가 쓴 글인데요. 자기 남편을 칭찬하는 글입니다. 지금 아기가 한 5개월이 넘었다고 하는데 남편이 서울에서 지방까지 출퇴근을 하면서 퇴근하고 와서는 저녁 밥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그리고 다음날 먹을 거리도 준비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기 목욕도 시켜주고 기타 집안일까지 그리고 아기 재우는 것까지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좋아하던 게임도 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사를 했는데 그때도 다 남편 혼자 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동받은 그 엄마, 그 와이프죠. 그 부인이 남편에게 포상 선물을 하고 싶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물을 해주는 것이 남편이 가장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희 사이트에는 남자들이 많은 남초 사이트인데요. 약 600건의 추천을 받은 댓글은 바로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가십니다 였습니다. 댓글에 댓글로 공감하는 남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도 같은 남자로서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여대생 강의 때 제가 질문을 똑같이 했는데요. 그때 여대생은 맞추지 못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쓸 때 물론 주인공은 자기 자신이지만 기업에서 어떤 지원자를 원할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후에 자신의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업은 우리 회사와 잘 맞아서 성과를 잘 내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여기서 성과는 직무 역량이고요. 그리고 회사와 잘 맞는다는 것은 인재상과 핵심 가치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자기소개서뿐 아니라 채용 전 과정에서 직무 역량과 인재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무 역량을 어떻게 분석하고 자기소개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사례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례는요, 땡땡 기업, 화학 기업인데요. OLED 재료 생산팀의 땡땡 대리 직무 인터뷰입니다. 그 땡땡 그룹 직무 소개 코너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직무는 공정관리 직무입니다. 땡땡 대리는 재료공학을 전공했고 그리고 주변에 화학, 화공, 재료, 고분자 등의 다양한 전공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전공으로 진출 가능한 직무가 무엇인지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부분의 직무 인터뷰를 바탕으로 직무 역량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은 지식은 재료 특성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했고요. 그리고 스킬은 분석기기 사용 능력, 그리고 현장 담당자들과 불가피하게 부딪혀야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소통 능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직무에 필요한 태도로서는 연구팀과 설비, 그리고 기술팀과 협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직무 인터뷰를 통해서 분석한 직무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 자신의 경험을 찾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시인데요. 재료 특성 이해와 분석기기 사용 능력은 프로젝트 경험에서 그리고 소통 능력은 아르바이트에서 진상 손님을 감동시켰던 경험으로 어필하는 것입니다. 또한 협업은 동아리 축제의 경험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의 경험, 에피소드 3개로 직무 역량인 재료 특성 이해부터 협업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자기소개서에 경험 3개를 넣는다면 기업이 원하는 직무 역량을 모두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자기소개서를 쓸 때에는 자기소개서 문항을 보고 생각나는 대로 자신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직무에 필요한 직무 역량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석을 하고 그 역량 중에서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 공통점을 찾아서 자신의 경험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감이 좀 잡히셨나요? 그리고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과 핵심 가치는 자기소개서 질문으로 직접 주어지기도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자기소개서에 직무 역량을 70% 이상 넣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인재상으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제 직무 역량과 인재상에 맞는 자신의 경험을 정리하는데요. 이공계 지원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자신의 경험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정리할 때는 스타 플러스 LP의 기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상황, 역할, 과제, 그리고 행동, 결과, 배운 점,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정리해 주는 건데요. 그 이후에 두 가지식으로 핵심을 앞으로 구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소제목을 써주는 방식으로 계단, 그 단계를 밟아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소제목 두 가지씩 스타 플러스 LP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질문은 지원 분야에 대한 자신의 준비사항 및 구체적인 노력 내용과 이를 통해 확보한 역량을 기술해 주세요인데요. 먼저 S, 시츄에이션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1년간 졸업작품으로 반도체 셀을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상황과 배경을 설명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는 증착 방법을 담당했습니다. 라고 했죠. 보통 졸업작품은 팀을 이루어서 하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태스크를 명확하게 나타내야 됩니다. 그 다음이 가장 중요한 행동입니다. CVD를 이용하여 물질을 증착시키고 증착시키는 물질의 종류와 양을 달리하면서 이론으로만 배워온 반도체 기술을 직접 접하였습니다. 2학년 때부터 디스플레이와 표면공학 수업을 통해 셀에 대하여 공부해 오던 것을 교수님과 토의하고 논문을 연구하며 심도 있는 학습을 또한 할 수 있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전문적인 학습은 물론 낮은 분량률과 더 나은 효율을 위해 물질의 도포 방법을 달리하고 증착 시간을 변화주며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행동 A, 액션을 아주 상세히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R, 리절트로 8%의 효율을 증대시킨 셀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결과를 숫자를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잘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느낀 점 L, 러닝이죠. 제품에 대한 지식은 물론 최고의 품질을 갖추어 양선될 수 있도록 만드는 직무가 생산기술 엔지니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원자는 생산기술에 지원하는데 효율과 품질이라는 키워드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 플랜인데요. 최적의 설계와 최적의 툴 개발로 시대의 흐름을 리딩하는 땡땡 기업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정리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가지식으로 핵심을 맨 앞으로 구성해야 되는데요. 졸업작품을 통해서 8%의 효율을 증대시킨 셀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소제목을 붙여야 되는데 소제목은 이론 플러스 실전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이론과 실전 경험을 모두 갖췄다는 것인데 네, 좀 평범한 소제목이지만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제목은 물론 내용을 함축해야 하고요. 그리고 신선할수록 매력적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자신의 경험을 스타 플러스 LP로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 이후에 두 가지식으로 핵심을 앞으로 구성을 해 주시고 소제목을 써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자기소개서에서 대표적인 실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사례입니다. 평소에 관심이 있던 플랜트 교육을 받기 위해 4학년 때 휴학을 하고 국토교통부와 건설기술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해외 플랜트 건설기술 인력 양성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350시간 동안 플랜트에 관련된 토목, 건축, 배관, 전기, 개장과 세부적으로 해외 플랜트의 전망, 그리고 해외 입찰, 계약, PF 등 현업에 계신 강사님을 통해 배웠습니다. 네, 이 자기소개서를 읽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자신이 경험한 것을 나열합니다. 저는 A도 했고 B도 했고 C도 했습니다. 이렇게 나열식으로 구성을 하면 핵심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나타내고 싶다면 A도 했고 B도 했고 C도 했습니다. 특히 A에서는 과 같이 A를 강조해서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셔야 합니다. 앞의 사례를 좀 더 보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평소에부터 배웠습니다까지는 동일하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덧붙이는 겁니다. 특히 플랜트 기계 공사 관리 부분에서 시공관리자는 입고된 장치, 배관 등이 도면에 맞게 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품질관리, 가시설 설치 및 자재관리까지 전 공정에 걸쳐 효율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안전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요즘 건설업의 화두는 안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계기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입사 후 현장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원 직무 관련해서 안전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한 것처럼 나이엇식 구성에서는 특히 라는 표현으로 여러분이 주장하고자 하는 핵심을 효과적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실수 유형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노 무기 소재 및 복합재료 합성, 전기화학 조건의 최적화, 그리고 전극 및 셀 제조까지 연구를 하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관찰을 통해 문제점을 정확히 발견하고 구조화시켜서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였습니다. 많은 관련 논문들과 전공서적을 읽고 생각했고 그리고 학회에 참석해서도 전문가들에게 적극적으로 자문을 구한 결과 마침내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기존 전지에서 사용했던 것보다 3배가량 용량이 높고 전지의 수명도 우수한 음극 소재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전기 재료를 연구했던 경험과 지식을 발판 삼아 신재생 에너지 분야 및 전력 저장 분야의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사례는 경력사항 관련 글인데요. 직무 역량 관련 지식이 충분히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점 해결을 위한 노력도 돋보이는데요. 특히 지원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음극 소재를 개발했다는 것이 아주 우수합니다. 지원자의 분야도 아주 명확하죠. 그런데 이 상태로도 잘 썼지만 더욱더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눈치를 챈 분도 계실 텐데요. 숫자와 고유 명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논문을 50편의 국내의 논문으로 바꾸고요. 학회를 국제리튬 전지학회로, 그리고 전지의 수명 성능을 우수하게 했다. 이런 것보다는 1.5배 우수한 전지의 수명 성능. 네, 이렇게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숫자가 눈에 확 띄면서 이해가 더 빠르지 않으신가요? 네, 바로 숫자와 고유 명사를 활용해 주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 유형을 같이 보겠습니다. 입사 후 시설 운영 최고 관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업무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과 연구를 통해서 최고의 업무 성과를 내겠습니다. 실천 방안으로는 원리 원칙을 고수하는 회사 생활과 업무 후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하겠습니다. 항상 업무에 대해 도전할 것이며 각각의 업무마다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땡땡 기업이 글로벌 기업에서 탑 1이 될 수 있는 자양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원리 원칙을 지킨다, 지속적인 자기 개발, 전문가, 도전, 이런 단어들은 모두 추상적인 단어들입니다. 특히 지원자들이 입사 후 포부에 많이 쓰는 것이 A를 배우겠습니다, B를 배우겠습니다 라는 것인데요. 회사는 학교나 학원과 같이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직무 분석을 통해서 입사 후 할 수 있는 성과를 구체적으로 표현해 줘야 합니다. 입사 후 포부에 잘 쓴 사례는 이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업이 원하는 자기소개서는 무엇인지, 그리고 경험을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방법, 그리고 대표적인 실수 유형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직무 역량을 바탕으로 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